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이 되어서 또 이 중군 TV를 이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약속드린 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외교 정책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동과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외교 정책이 1기와 달리 2기는 정말로 그 속도가 빠르고 그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그래서 제목을 중동을 향한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외교 정책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충격과 공포는 군사 용어인데 shock and aw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적국을 아예 그 덤벼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국제 정치에서 좀 특이할 정도로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새벽 0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선포하는데,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이제 협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협박을 그래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즉각 승인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공국자들이 대단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국 선언을 하자마자 11분 만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그리고 미국은 정말 그 가장 괜찮은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때 자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비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트루만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다음에 초청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에 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그 건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예 건국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라고 하면서 I am Cyrus, 고레스가 이제 영어로 사이러스로 돼 있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겉표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새벽 0시 건국하는 장면에 관한 흑백 칼라 사진입니다. 이게 건국되자마자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생존하게 된 그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특히 좋은 미국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대사로 파견된 허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허커비 목사, 마이크 허커비라는 목사가 계시고, 그분은 이제 정치가이기도 했죠. 아칸소 주지사도 했고, 근데 그 사람의 딸, 그 샌더스 허커비라는 지금 현재 아칸소 주의 주지사를 하고 있는 아주 젊은 미국 여자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악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세력입니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우리는 지지해 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허커비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그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다랄 정도로 이렇게 그 미국의 이스라엘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실 텐데 1948년 생겼을 때 아주 그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지중해로 밀어버리겠다고 전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전쟁이 4번 있었는데 그 4번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정말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죠. 여러분들 그 지도 3개를 보실 텐데 하나는 1948년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1차 중동전쟁, 독립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상당히 그 영토를 넓힌 사진이 지도가 그 가운데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에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의 기존 영토를 몇 배 넓히는 그런 전쟁을 했었습니다. 6.1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한 다음에 뺏은 영토를 많이 돌려줬죠. 특히 그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집트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영토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가자라든가 웨스트뱅크라든가 골란 하이트 이런 영토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허락을 한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보시는 지도는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토를 많이 확장했는가를 알려주는 초록색으로 된 색깔이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뺏은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했었는데 그 시나이 반도는 통째로 이집트한테 이제 되돌려 줬죠. 바로 이집트가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다. 가자, 웨스트뱅크, 그리고 골란 하이트. 이거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흔히 신문에서 많이 보는 그런 지역 명칭인데 이게 다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땅이고 그렇지만은 그 땅을 내주고 군사력 점령을 종식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허락한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아주 그 말썽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영토를 많이 획득한 이스라엘인데 가자 지구가 정말 골치 아프고 2023년 10월 7일 가자에 있는 그 하마스, 가자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라고 그럽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날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일단 휴전이 돼서 지금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전쟁을 왜 이렇게 잘할까? 물론 전투력이 좋지만은 그 전투력은 무기와 정신으로 구성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여자 수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동정받는 것과 살아남아서 욕먹는 것 둘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욕을 먹는 일을 택하겠다. 나라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이죠.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뭐 안 됐다라고 슬퍼하겠지만은 그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우는 그 정신적인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제 침략을 한 다음에 이제 작년 얘기죠. 작년 9월 달에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절절한 그런 그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겨우 이제 그 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마스가 잡고 있던 이스라엘 인질들을 이제 좀 풀어줬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여군 병사 5명이 참 1년 이상 인질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군대의 복무를 지원하는 이런 그 모습이 그 X의 계좌가 됐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그 싸움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뭐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옛날에 아이젠하워도 그랬고 뭐 모든 대통령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 라빈이고 그리고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그 수장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당분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노벨상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1993년의 얘기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평화가 왔나? 오지 않았다가 답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한테는 가장 우호적이고 그리고 아랍한테는 가장 아랍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동의 폭력 사태가 더 심각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6일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1995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텔아비브가 아니고, 텔아비브가 이제 지금 공식적인 그 수도 기능을 하는 도시이지만은 진짜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확정 지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확정 지은 동시에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대사관은 원래 다른 나라의 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에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했던 대통령이 트럼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가고 싶어도 그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수도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수도를, 미국 대사관을 옮길 생각은 못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일기재임 중에 한 그 아랍 중동 평화를 위해서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협의백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그래도 중동에 좀 괜찮은 나라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 나라의 그 국가 원수를 불러다가,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자기가 앉고,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같이 앉고,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아랍 국가 3명, 중동 국가 3명의 지도자들이 평화 협정에 조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적인 친구가 갑자기 이제 두 나라가 더 늘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 지금 가장 시끄러운 이유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에도 있고 웨스트뱅크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 다 자기 땅인데 철수하고 거기서 살라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 살라고 내줬는데, 이 가자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배하는 집단이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엄청나게 그 독재자이고 그리고 테러리스트인데, 2023년 10월 7일 날 그냥 기습 공격을 해서 하루에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대 이래 가장 인명피해가 큰 날을 그날로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치면은 미국 사람 4만 명이 하루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4만 명이 하루에 죽으면은 전쟁을 참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 반문을 하고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한 2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지금 2년은 안 됐죠. 1년 한 3, 4개월 됐는데, 가자 지구의 그 건물이 한 6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봤지만은 가자는 거의 뭐 이제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폐허가 됐죠. 그런데 이런 사진을 보고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참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그림을 다 봐야 됩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아주 그 명 앵커죠. 제시 워터스라는 앵커가 생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마스, 저것들은 애니멀, 짐승이다. 하마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들이 하는 일은 정말 신사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하마스는 인간을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이렇게 그 강간하거나 참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은 2023년 10월 7일, 그때는 이제 제야에 있을 때입니다. 제야에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바이든의 미국이 너무나도 weak, 허약하고 ineffective, 도무지 효과가 없는 외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전쟁이 지금 발생한 것이다. 아예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옳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5일 이제 2기 47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가 하마스를 향해서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내가 취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즉 1월 20일이죠. 이건 1월 8일 날 한 얘기예요. 1월 21일까지 인질이 풀려나지 않을 경우 중동 지역의 모든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마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뭐 거의 뭐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동이 그 하마스가 이 협박에 꿇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전 협정이 시작됐고 휴전 협정이 이제 완전히 일단 성립한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채되기 전에 그렇게 과감한 그 선언을 하니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인 지도자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방문한 외국 수상은 일본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일본이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수 있고, 그 비중 바로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아시면은 상황을 분석하는 데 아주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친구입니다. 가장 위대한 친구. The greatest friend to Israel the White House has ever had. 미국 백악관에 있었던 대통령이 많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최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그 2월 6일인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가자를 미국한테 넘겨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은 가자를 진짜 아름다운 곳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개발하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 200만 됩니다. 그리고 가자의 넓이는 서울을 한 600제곱킬로미터로 치는데 가자가 한 3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뭐 한 600분의 350 정도 되는 넓이에요. 서울의 반 조금 넘죠. 거기를 진짜 끝내주는 아름다운 휴양지처럼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트럼프를 제국주의자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뭐 땅덩어리 욕심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 수십 개의 제안이 나왔는데 쉬지 않고 죽고 싸우고 때려부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거는 둘째로 치고, 처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삶, 그리고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라는 개념의 그 혁신적인 안을 제안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내 땅을 너희들이 뺐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단 너희 집들이 부서지지 않고 너희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발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비판을 할 때는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을 댈 수 있어야지 그 비판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제안에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원래 법적 주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면은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도덕적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미국의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스티븐 정이라는 한문으로는 장진희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그 자문인데,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참 트럼프는 끝내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가자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엑스에 올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상은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적어도 당분간 사람들이 죽는 일, 그리고 파괴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행정명령으로 이제 미국 국가안보에 관한 명령인데, 이란을 향해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전개하자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있을 그런 무렵이죠. 지금 현재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이란 얘기를 하느냐? 하마스는 이란이 뒤에서 돈 대주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역대 이래 가장 허약한 상황이다라고 미국의 지금 백악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안보 자문을 하는 케이스 켈로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란의 현 정권은 역대 이래 가장 허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정권의 정권 교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던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이란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여러분 백악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NSPM 넘버 2 해가지고 요거는 이란 관련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의 방어 장치로서 미국 전체를 그 미사일 방어망으로 덮어 씌우는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있죠. 1월 27일에는 The Iron Dome for America라는 행정명령이 있어가지고 미국 전체를 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막는 그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벤자민 네타냐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The country also has never been weaker. 이란은 지금처럼 약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꾸준히 이란의 전투력을 그 밑에서부터 괴멸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정권은 이거는 뭐 완전히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세 봉건 신정 정치 국가입니다. 여자들 전부 얼굴에 다 이거 가리고 다니라는 나라가 현대 국가가 될 수 없죠. 1979년에 호메이니의 그 종교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 이제 45년째 그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가장 큰 위협을 하마스라든가 뭐 헤즈볼라는 눈에 보이는 위협이고 그 뒤에 이란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이란 조건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보시는데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스 이것들을 전부 다 이란이 위에서 꼭두각시로 조종하고 있는 그림이죠. 트럼프가 일기 때에도 말을 세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원한다면 해주겠다. 그날은 이란 정권이 끝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레짐 체인지 얘기를 했는데 그 레짐 체인지라는 것은 이란 정권을 세속적인 정권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1979년 이전까지의 이란의 정부는 무지무지하게 친미적이고 현대적인 국가였습니다. 물론 이제 독재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란 사람들은 정말 그 미국 사람 비슷한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살았었죠. 그때 그 샤라는 사람이 이란의 그 대통령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다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리고 그쪽을 지지하는 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친합니다. 친이스라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그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아랍이 아닙니다. 종교는 물론 이제 그 이슬람을 믿지만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지 아랍의 후예는 아니다라는 그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제가 1970년대에 그 이란 대학교의 캠퍼스에 그 여대생들이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동차 앞에 이제 포즈 취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사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1970년대 이란 해수욕장에 그 이란 뭐 젊은이들인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 1970년대 이란은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강남에 테헤란로라는 길이 있죠. 이란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그땐 같이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테헤란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소울로라는 길을 서로 이제 같이 만들었던 그 우리랑 괜찮은 친구였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란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진인데 No to Shah Dictatorship, Yes to Democratic Republic. 이란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써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는 그 종교적인 독재국가 싫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국가로 나라를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거리에 자유를 외치면서 나온 이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데모가 왜 갑자기 더 많아지느냐? 자기를 도와주는 배후 세력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그 이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한 5일쯤 지난 다음에 타마르 이 긴딘이라는 이란 여인입니다. 이란의 이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은 서구의 적이며
이란 국민들의 적입니다. 서구의 적, 이란 국민들의 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민주화 노력을 지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예, 지금 미국이 중동 정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막강한 그 주장과 함께 지금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도 아주 그 강성의 그 우파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중동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동안에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벤자민 네타냐후를 방문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며칠 전에 2월 11일 날 폭스뉴스 TV의 브렛 바이어라는 앵커하고 이란 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란은 핵무장 결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폭탄으로 막을 수 있고 하나는 종이 쪼가리기 위해 그냥 피스 오브 페이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종이 쪼가리라고 썼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서로 글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나는 종이 쪼가리 위에다 글을 씀으로써 이란 핵을 막기를 원한다. 이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폭탄, 하나는 종이에다 글 쓰는 거. 자기는 종이에다 글 쓰는 걸 선호하는데 이란도 그러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월 16일 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핵보유국 이란이란 있을 수 없다. There cannot be a nuclear Iran.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마스가 말 안 듣고 휴전협정 어기고 그러면은 open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마스한테는. 그리고 이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은 finish the job against Iran. 이란을 향한 미국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을 종결시키겠다, 끝내겠다. 무서운 말이죠. Open the gates of hell on 하마스. 하마스에 대해서는 지옥문을 열 것이고 말을 안 들을 경우죠. 그리고 finish the job against Iran. 이란을 향해서는 일을 끝내겠다. 네, 트럼프가 테러리스트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오 장관이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고 있는 바로 그 무렵에 시리아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향해서 미국이 참수 공격을 했습니다. 그 알카에다의 상당히 그 높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높은 그 테러리스트가 이제 미국의 정밀 폭격을 받고 그 사람이 탄 차가 지금 불타는 장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봅니다. 그리고 2월 2일 뭐 한 보름 됐죠. 트럼프가 지금 소말리아에 ISIS 테러리스트 기지가 있는데 그것을 폭격하라라고 그 미국의 아프리카 커맨드, 아프리카 사령부에 이제 명령을 하대했고, 아프리카 사령부가 바로 소말리아를 공격해서 테러리스트 46명이 제거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작전, 그 폭격 작전도 계속 하고 있고 외교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일들이 잘 끝나면은 우리나라한테 대단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분이 듭니다. 그 중동의 그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중동 문제를 제일 시끄럽게 만드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종교적인 정권입니다. 근데 그 정권을 뒤에서 줄대주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러던 정권이 바로 중국 정권입니다. 중국은 반대급부로 지금 중국은 석유 사오는 문제가 녹록치 않은데 이란이 중국의 중국의 에너지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그러니까 하마스, 후티스 그리고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이 뒤에는 중국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팔레스타인을 중국이 오랫동안 지원했다는 시진핑이 팔레스타인 대통령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중국은 뭐 전략적인 동맹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중동의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그 막강한 역할을 중국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죠. 그리고
중국이 배들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그 전투하는 도구들을 계속 이란한테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하마스라든가 이런 테러리스트를 다 제거하는 것인데, 그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란을 정권을 교체하자면 안 되고,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양호하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미국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구경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세계의 그 반테러리즘, 반독재 정치, 반중국 세력에 함께 동참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미국의 그 샥 앤드 오 외교 정책은 우리한테 좋은 세월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지역을 나눠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